영상은 제가 손절매를 하는 그러한 매매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좀 이렇게 코감기가 걸려갖고 목소리가 좀 맹맹한 점 좀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손절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또 이 손절매라는 것 어떻게 보면 단기 트레이더의 입장에서는 손절매는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매매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일단 손절매 제가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좀 큰 틀에서 손절매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개인마다 다른 이유 거기에 대해서 큰 틀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이러니하게도 손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매수를 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 중 가장 큰 매수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투자 형태로 매수를 했나 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죠.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는 개인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 차트, 뭐 특정 이평선 또는 특정 캔들, 뭐 눌림목이냐 돌파냐 이러한 관점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다 개인별로 다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스캘핑 하시는 분들 호가창을 기준으로 많이 매매하시죠. 그렇죠? 그럴 경우도 다를 것이고 또 주력 산업 성장성인가 실적주인가 외국인 기관의 수급주인가 이처럼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왜 매수를 했는지 가장 큰 매수 기준에 따라 이 손절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매수 기준에서 단타, 스윙, 중장기 투자와 연계가 되고 그렇죠. 뭐 차트 중심이면은 단타나 스윙이 주로 될 것이고 뭐 주력 산업의 성장성, 실적주 이럴 경우에는 중장기 투자와 연계가 될 것이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매도 기준 또한 개인별로 매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손절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내용 또는 단타 매매자들이 손절하는 내용을 장기 투자자들이 몇 년씩 종목을 들고 가려는 장기 투자자들이 듣는다면 안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야, 특정 이평선 이탈했으니까 손절해야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뭔 소리야. 일시적인 하락이지. 이 종목 앞으로 성장성도 좋고 실적도 좋은데 왜 이평선 깼다고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처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손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개인마다 주력 매수 방법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또 본인 매수한 것이 집중 매수 몰빵을 했느냐 아니면 저처럼 분할 매수를 했느냐 이 또한 손절하는 방법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할 매수 같은 경우는 내가 10종목 뭐 5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3종목이 수익이 난다. 그랬을 경우 나머지 2종목이 손실이더라도 조금 더 여유롭게 좀 루즈하게 손절을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몰빵 매수라면은 큰 자금이 한 번에 투입됐기 때문에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해야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집중 매수냐 분할 매수냐에 따라 또 손절이 달라진다. 자, 이 내용들은 우리가 손절을 할 때 개인마다 왜 달라야 되는지 그렇기에 이 기준에 따라 내가 손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을 반드시 정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력 매매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윙 투자를 주력 매매로 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어제 손절한 마이너스 3.87%의 손절한 종목을 갖고 이 내용을 간단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력 매매가 스윙 투자자인 경우 즉 차트가 가장 큰 매수 기준인 이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기에 대해서 저의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보다는 주가 지수의 그렇죠. 주가 지수 차트 모습과 또 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수급에 따라 수익과 손실 확정 타이밍이 달라집니다. 주가 지수가 하락 추세라면 지금과 같이 하락 추세라면 타이트하게 짧게 손절을 잡고 또 주가 지수가 상승 추세라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응하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상으로 봤을 때는 일봉 차트 눌림목 매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눌림목 기준이 되는
예를 들어 21이평선을 눌림목 매수를 했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이 21이평선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 손절 매도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21이평선을 지지하고 2차 상승이 나와줄 거란 생각으로 21이평선 눌림목을 들어갔는데 이 21이평선을 깨버린다? 지지에 성공하지 못하고 이탈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손절 준비를 하고 매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단순하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매수 기준으로 매매를 하느냐, 가장 큰 매수 기준은 무엇이냐에 따라 이 가장 큰 매수 기준이 깨져버렸을 땐 그때 손절이나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첫 21이평선 눌림목 매수 21이평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실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다. 즉 내 생각과 다르다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내가 매수한 종목이 항상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매우 위험하죠. 항상 내가 매수를 했고 난 다음에도 그 매수 기준이 항상 이탈을 했을 경우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매수할 때부터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주가지수가 아까 얘기했듯이 1번과 같은 내용이죠. 때론 주가지수가 상승 추세에 있을 때 21이평선을 이탈하더라도 지수가 상승 중이라면 회복할 수 있기에 21이평선 눌림목으로 매수를 했지만 21이평선 바로 아래 31이평선이 또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손실이 확대되더라도 다음 이평선인 31이평선까지 보유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조정이 나올 때 21이평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눌림목을 통해서 매수를 해서 이제 추가 2차 상승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면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근데 여기서 21이평선을 이탈하고 요 아래 31이평선이 이렇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는 21, 마우스로 좀 해갖고 요거는 31.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요 31이평선을 주가지수 코스피와 코스닥이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31이평선까지는 좀 열어두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경우 지수가 상승 추세에 있을 경우 좀 유연하게 손절하는 것을 폭을 잡는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수치상으로는 보통 마이너스 2, 3% 정도의 손절을 하려고 자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하락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4%, 5%대 손절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제가 어제 손절한 또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하고 같이 접근했던 종목인 이 자화전자입니다. 매수했던 지점은 제가 많이 매수하는 21이평선 눌림목, 지금 일봉 차트인데 요 파란 이평선이 이 자화전자의 21이평선입니다. 제가 매수한 지점은 바로 요 양봉입니다. 한번 장대 양봉을 세우고 조정이 나오고 파란 21이평선에서 머리를 드는 첫 번째 양봉을 매수 기준으로 공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수한 당일날 7.69% 거의 고가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날 어디 구간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수익 중으로 마감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수익을 갖고 이날 마감을 했는데 그런데 다음날 개파락, 그렇죠. 9월 14일. 9월 14일이 어떤 날이냐면은 우리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요 날이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와서 8.3%가 나와서 개파락이 나온 코스피는 2.4% 개파락. 그렇죠. 그리고 코스닥도 2.62% 개파락. 이 날이 나오기 전날에 이제 매수하고 다음날 이 종목도 지수가 밀리면서 4.64%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종가상으로 2.68%로 마감을 해서 요 21이평선을 지켜주면서 마감을 하였죠. 그리고 다음날 1.65% 갭상승이 나와서 다시 수익권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문제는 어제였죠. 어제도 4.77%까지 오르면서 일단은 마이너스가 아닌 거의 보합 수준 매수가까지 올라왔습니다. 장 초반에. 하지만 그대로 밀리면서 21이평선을 이탈을 해버렸죠.
자, 여기에는 제가 매도를 하는 두 가지 기준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수를 했던 기준인 21이평선 요것을 지지한다면 계속 홀딩을 하겠다. 그래서 수익권일 때 매도하지 않고 조금 더 스윙 투자로 연결을 했는데 어제 목요일 날이었죠. 21이평선을 이탈했습니다. 이때 제가 적용한 것은 20일 바로 아래 있는 이평선이 있다면 손실이 좀 확대되더라도 좀 감당한 손실이면은 다음 이평선까지 보유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저는 회원님들하고 21이평선을 이탈했지만 요 91이평선을 최종적으로 이탈하면 전량 매도 처리를 하겠다. 장 마감 후 이러한 코멘트를 함께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4.77%까지 상승했지만 91이평선도 이탈하고 또 21이평선도 이탈하고 또 장 초반에 올랐던 모습에서 쭉 빼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서 어제 이제 일단 전량 손절 처리를 3.87% 뭐 적지 않은 손절이죠. 3.87%의 전량 손절 처리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현재까지 뭐 죽은 종목은 아니죠. 아직은. 그렇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추세도 지금 저점 이후에 이런 추세를 유지를 하면서 저점을 높이는 우상향을 일단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일단 저도 손절 라인인 뭐 3%대 후반까지 마이너스가 됐고 또 매수했던 기준인 21이평선 그리고 그보다 좀 더 여유롭게 뒀던 91이평선까지 이탈을 했기에 원칙대로 손절매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죽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종목에는 담아 놓을 것인데 자 이처럼 우리가 손절매를 할 때에는 자신이 어떤 기준으로 내가 이 종목을 가장 큰 기준으로 매수를 했는가 저는 21이평선 눌림목 매매로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21이평선이 이탈한다면 1차적으로 손절 매도해야 되는 그러한 기준을 갖고 갔고 그리고 한 번 더 지켜보기 위해서 91이평선까지 열어뒀는데 그것마저도 이탈을 했고 또 보통 손절 라인인 2에서 3%에 자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3.87%에 또 손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매수한 이후부터 다 이렇게 매도한 전략을 이미 머릿속에 갖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물론 이 종목이 바로 또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원칙을 지켜준다는 것이 이 종목이 당장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은 이때 제가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없다는 아직은 모르겠지만은 이 종목의 추가 하락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여기서 수익을 매도를 해서 손절을 해서 수익을 놓칠 수는 있지만은 여기서 손실은 최소한 보지 않는다는 우리가 손절을 하는 목적이 또 이거일 것이고 손절을 망설이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내가 손절하고 났는데 바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손절을 잘해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때 나는 어디에 만족할 수 있을까? 추가 손실이 나오지 않는 것에 만족할 수 있다면은 손절도 내가 잡아놓은 기준을 이탈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은 장기 투자자가 아닌 저처럼 스윙이나 단타인 단기 트레이더들한테는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손절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것이 개인마다 다른 이유, 그리고 나는 어떤 매수 기준으로 접근을 했던 것인가? 그 매수 기준이 이탈했을 때는 나는 어떤 전략으로 손절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꼭 머릿속에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손절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